안녕하십니까, 김대영 군사평론가입니다. 지금은 KD패스 뉴스라는 인터넷 국방 항공우주 그리고 방산 전문 매체를 운영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는 대영제국이라고 역시 군사 방산 관련된 전문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을 했고, 얼마 전에도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주한미군 감축이라든지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꼭 한국에 대한 경고로 보기에는 사실 좀 너무 과한 해석이 아닌가 싶고, 그것보다는 지금 미국이 처해 있는 현실을 말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올해 2월에 미국에서 굉장히 핫한 이슈가 됐는데, 퍼거슨의 법칙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미국이 처해 있는 현실 중에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지금 미 정부가 미 국채 이자를 지급하는 비용이 미 국방비를 초과한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퍼거슨의 법칙이 뭐냐, 이런 국채 이자를 지급하는 비용이 국방비를 추월하게 되면 미국이 강대국의 지위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제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잘 보시면 미국이 기존의 동맹국들에 대해서 많은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옛날처럼 우리가 너희들 다 돌봐줄 수 없다. 그러니 동맹국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방위비 분담금이라든가 국방비를 증액해라. 이런 식의 얘기들을 많이 지금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로는 이제 과거에는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원형으로 이제 동맹국들이 다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미국의 사정이 여의치 않다 보니까 격자형 동맹 체계로 바뀌어지고 있어요. 그 격자형 동맹 체계가 뭐냐면 이제는 이제 미국과 동맹국들이 거의 같은 동등한 위치로 서야 된다라는 게 굉장히 강해지고 있어요. 옛날에는 미국이 다 해줬지만 지금 동맹국들이 이런 걸 좀 해줘야 된다라는 요구들이 사실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전인 바이든 행정부 때부터 계속 이제 강조가 됐던 것들이고,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우리나라도 방위 분담금이나 국방비 증액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금 이제 트럼프 2기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중국과의 충돌을 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미국도 준비를 해야 되지만 동맹국들도 그런 군사적 대비 태세를 갖추라는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토 수준, GDP 5% 수준의 국방비 증액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나토 같은 경우에도 5%를 지출하는 하는 국가는 없어요. 보통 이제 1%, 2%, 그 다음에 이제 예외적으로 이제 폴란드가 한 4% 이상 쓰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대부분의 정부 예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그리고 국민들이 요구하는 거는 복지나 교육 이런 거겠죠. 이제 국방비를 증액한다라는 거는 사실 그런 부분에 손실을 감수하고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미국이 그런다고 해서 이게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고 납세자들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다만 이제 5%는 사실 어느 나라든 무리예요. 하기 쉽지 않아요. 2%, 3% 정도는 우리나라도 2%는 이제 넘어가 있는 상황이고 3%까지는 좀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될 때가 아닌가 좀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실은 이제 주한미군 같은 경우 현재 한 28,500명 정도가 주둔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도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얘기를 했었죠. 거의 한국이 무임승차한다는 식으로. 그래서 2기 행정부도 아마 비슷한 요구를 할 것 같고, 여기에 더해서 병력도 일부 조정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에서는 4,500명 지금 줄인다는 얘기도 하는데, 그게 과연 4,500명이 될지 아니면 그보다 적은 수준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미 국방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 육해공군, 해병대, 우주군 할 거 없이 전반적으로 지금 이 낭비되는 부분을 찾아서 어떻게든 절약을 좀 하려는 게 강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제 미군 개혁에 타깃이 되고 있는 게 미 육군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주한미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미 육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미 육군, 특히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 육군에 대한 감축이 당연하게 일어날 것 같고, 또 한 가지 이제 이렇게 지금 병력을 감축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중국과의 전쟁에 대비한다는 측면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례로 지난해 12월 말에 주일미군 가운데 이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주일미군의 지상작전을 수행하는 건 대부분 이제 미 해병대가 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오키나와에 한 19,000명 정도의 미 해병대 병력이 있는데 이 가운데 9,000명이 이제 괌으로
이전한다라는 발표가 나왔어요. 그럼 왜 주일미군의 핵심 전력을 괌으로 뺄까? 지금 미군이 생각하는 건 만약에 중국과 전쟁이 발발하면 뭐 이게 한반도가 됐든 일본이 됐든 거기에 배치되어 있는 미군이 중국의 탄도미사일이나 여러 미사일 공격을 받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다 안전한 괌으로 가야 된다라고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 그런 계획들을 많이 세워놨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만약 주한미군이 빠진다면 두 가지 이유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병력 감축이 필요한 부분, 전반적으로 미군의 병력 감축이 좀 필요한 부분, 그리고 두 번째로는 중국과의 전쟁에 대비해서 병력이 안전한 곳에 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 두 가지 부분이 제일 크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새 정부가 녹화하는 날 또 마침 들어섰고 여러 대응 방안들을 구상을 아마 할 걸로 보여집니다. 방위 분담금 같은 경우에는 정말 미국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다 들어줄 수는 없죠. 다만 이제 어떻게 이걸 상쇄를 시키느냐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이제 대안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 게 이 인도 태평양 지역 미군의 각종 무기 체계들의 MRO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MRO라는 게 보통 이제 유지 보수 관리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제 요즘 계속 주목을 받고 있는 뭐 미 해군 MRO 사업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인도 태평양 지역 미군군의 뭐 전투기라든가 각종 군용기에 대한 뭐 정비를 우리가 대신 한다던가, 아니면 이제 미 육군에 쓰는 뭐 전차 장갑차 이런 장비들을 MRO 하는 것도 일종의 이제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상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미국과 협상을 통해서 잘 해결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많은 방위 분담금 없이도 미국의 요구를 좀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번에 헤그세스 장관이 그 싱가포르에서 열린 샹그릴라 대화에서 이제 중국 관련된 굉장히 센 발언들을 했거든요. 거기서도 또 이제 언급이 됐죠. 27년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려고 한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주한미군 병력 감축과도 이게 사실 연결이 돼 있는 건데, 지금 미군의 많은 이제 주요 직급의 그런 지휘관들은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27년도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려고 한다. 물론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일단 미국이나 미국 정부나 미군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이제 군사적으로도 그런 여러 가지 액션들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겠지만,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좀 우리나라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지 아마 이제 새 정부가 가장 직면하게 될 좀 큰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또 한 가지로는 우리가 그거에 대비한 여러 가지 플랜들을 짜놔야 됩니다. 근데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우리나라는 사실 크게 이걸 안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물론 저도 이제 안 일어나야 된다라고 보고 있지만 사실 뭐 미래 일은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그에 비롯한 여러 가지 이제 일종의 플랜 B들은 짜놔야 된다. 그래서 그런 대비책들이 없으면 정말 우리가 큰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라고도 생각되는 시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50% 이상은 봐요. 실제로 지금 이제 그런 중국군 같은 경우는 실제 그런 군사적인 훈련이나 연습들을 꾸준히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 대만 포위 훈련을 하고 있거든요. 저거는 이제 여차하면 중국군은 우리나라 군대하고 다릅니다. 국민의 군대가 아니라 공산당의 군대예요. 예를 들어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당이 명령하면 그대로 이제 수행하는 그런 집단이기 때문에 우리 이게 일반적인 민주주의 국가들의 군대하고는 좀 차이가 많다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뭐 올해 이제 최연함부터 시작해서 대략 배수량 4,000에서 5,000톤급의 이제 신형 구축함들을 건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번 함을 건조하는 과정에서 보통 이제 측면 진수라 그러는데, 배를 이제 옆으로 이렇게 바닷물에 띄우는 방식으로 이제 진수를 했어요. 저도 이제 과거에 우리 해군에서 이렇게 하는 진수식 행사를 여러 차례 갔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측면 진수는 잘 안 합니다. 보통 이제 진수식 때 가보면 배가 이미 바닷물에 띄워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샴페인 브레이킹이라 그래가지고
샴페인을 이 배에 팍 붙이면서 이제 진수식이 딱 시작이 돼요. 근데 이제 북한은 좀 특이하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일본함인 최연함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진수단 생사로 바다에 이제 띄어져 있었고, 근데 이번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갑자기 측면 진수 방식으로 이렇게 진수식을 진행을 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이 진수식이 거행되는 현장에 김정은이 있었고, 근데 그러면서 약간 밸런스가 안 맞으면서 함정의 뒷부분부터 이게 미끄러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배가 뒤집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 입장에서는 극대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축제 같은 상황이었는데 진수식이 엉망진창이 되고 배가 이제 큰 파손을 입으면서 화가 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책임자들 문책하겠다 이런 얘기 나왔고, 북한이 측면 진수를 이번에 처음 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도 보면 저도 이제 이것 때문에 막 찾아봤는데 과거에 이제 일본의 그 제1교포들을 북송하는 데 사용됐던 이제 만경봉호가 92년도에 이제 진수했었는데, 그때도 이제 측면 진수 방식으로 한번 했었어요. 그래서 이걸 왜 했을까 이제 따져보면 약간 이제 뭐 김일성 시대 혹은 김정일 시대의 향수를 좀 북한 주민들한테 보여주려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김정은 본인이 원했을 수도 있죠. 약간 이제 기존에 없던 방식으로 좀 멋있는 행사를 좀 해보고 싶다라고 좀 생각을 해서 이런 많은 리스크를 안고 측면 진술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긴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자기가 지켜보고 있는 현장에서 이런 대형 사고가 났으니까 누군가 이제 문책을 하겠죠. 그러니까 속된 말로 이제 쥐잡듯이 뭔가를 잡는 걸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아마 이제 뭐 대규모 숙청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만약에 다른 나라에서 이런 사고가 났다 그러면 군함을 만든 조선소가 보통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다시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북한은 아시다시피 이제 대부분 다 국영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라 돈으로 다시 또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그리고 이게 지금 북한이 만든 이 신형 구축함, 이 최연급 같은 경우에는 북한의 여러 가지 경제 사정을 고려해 봤을 때 우리나라의 해군 이지스 구축함이 보통 1조 원이 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북한의 여러 경제 사정을 고려해 보면 북한의 화폐 가치로 척당 1조 원이 넘을 수도 있어요. 엄청난 손실이죠. 그건 이제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더 이제 심각한 거는 저렇게 이제 배가 물에 빠져버리면, 바닷물에 빠져버리면 건져 올린다고 해도 다시 쓰기 힘들어요. 대부분 이제 안에 있는 전자장비들의 해수가 들어가면 못 쓴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건져 올리더라도 다시 사용하는 거는 쉽지 않다라고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제가 봤을 때도 저거는 좀 사용이 불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이제 측면 진수 같은 경우에는 함정의 이 측면 진수함이 내려갈 때 이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 밸런스가 내려가는 과정에서 뭔가 안 맞아서 무너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자동차를 비유하면 드리프트 같이 옆으로 이렇게 자빠져 버렸는데, 일단 노하우가 굉장히 부족한 거죠. 또 한 가지로는 이제 그런 조선 기술이나 이런 측면도 사실은 우리나라랑 굳이 비교하자면 굉장히 떨어지는 수준이고, 그리고 가장 큰 건 저렇게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왜 저 방식을 채택했을까? 그 아마 이제 김정은의 좀 입김이 좀 동원된 게 아닌가 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보통 이렇게 좌초된 배들을 인양을 할 때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게 안에 있는 물들 빼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침수된 부분의 물들을 최대한 많이 빼야 되고, 또 한 가지로는 이제 지금 이제 북한이 저 배를 건지려면 대형 크레인 바지선이 필요해요. 아시다시피 이제 북한은 우리나라 대비 조선업이 그렇게 좋은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저런 4,000톤, 5,000톤급 되는 구축함을 건져 올릴 만한 대형 크레인이 이제 전무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방식 중에 하나가 흰색 풍선 모양의 두유물을 이용해서 배를 다시 이제 건져 올리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배가 너무 무겁다 보니까 과연 저게 효과가 있을까 좀 의문스러운 상황이고, 저게 만약 지금 이제 들리는 바에 의하면 이제 저것도 안 돼서 사람의 인력을 동원해서 배를 땡기고 있다. 약간 이제 우리 영화 레미제라블 같은 지금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과연 북한이 얘기한 대로 6월 달 내에 저거를 건져 올릴지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제 보통 배에 보면 배 척추라고 불리는 게 이제 용골이 있습니다. 지금 우려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렇게 좌초되면서 용골이 지금 망가졌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만약에 건져 올린다 그래도 일단 배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제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제 각종 이 지금 이제 최연급에 장착된 뭐 무장이라던가 전자장비 이런 것들은 해수가 들어가는 순간 이미 다 망가져 버렸고,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이 일 때문에 해군 관계자나 조선업계 관계자들하고 이제 접촉을 해서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최악의 경우는 만약에 지금 인양하는 방법들이 다 안 된다 그러면 폭파 해체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렇게 누워져 있는 배에 폭약을 달아서 이제 터트리는 방법밖에 없는데, 지금 잘 보시면 이제 전 세계의 상업용 정찰 위성, 뭐 군용, 상용 할 거 없이 지금 사고가 일어난 청진을 거의 매일 몇 시간 사진을 찍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이걸 공개적으로 이런 사고가 났다라고 얘기한 것도 보면, 야, 어차피 인공위성이 다 찍힌다, 세계적 망신을 당하느니 그냥 공개를 하자 한 배경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양을 하려고 하고 있지만, 만약에 정말 모든 수단이 안 된다 그러면 결국에는 폭파 해체 방법을 쓸 수밖에 없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경제적으로 엄청난 손실을 입은 거죠. 그러니까 한 뭐 척당 1조 원, 북한 경제 규모로 봤을 때 한 척당 1조 원 넘는 배가 무용지물이 돼버렸다. 지금 어쩌면 이제 고철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게 가장 크고, 또 한 가지로는 뭐 조선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낙후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이 저렇게 무리를 해서 이제 배를 만드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약간 본인의 치적을 쌓기 위한 용도가 아닌가. 그리고 북한의 군사력이나 경제력을 고려해 왔을 때는 굳이 저런 배가 필요하지 않은데,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대외 과시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군사적으로 사실은 저런 큰 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손쉬운 표적이에요. 우린 저런 최연함과 같이 큰 배를 때릴 여러 가지 무기 체계들을 갖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저걸 한 걸 보면 약간 김정은의 그런 취향이 좀 섞여 있는 게 아니냐, 그런 것들이 강조되다 보니 저런 기괴한 물건이 나온다라고 밖에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권력에 대한 불안함도 있고,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김정은 집권 이후 이렇게 살펴보면 굉장히 약간 이제 밀리터리 매니아적인 기질이 있어요. 이제 열병시대 이런 데 등장하는 무기들을 보면 어디서 많이 본 듯한, 해외에서 많이 이제 유명한 무기들을 짜집기를 막 여러 가지를 만들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게 단순히 좋아한다는 측면을 넘어서 굉장히 이제 북한의 그런 무기 개발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